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영상이 촬영돼 SNS에 유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가해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오히려 책임을 미루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학교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목포현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한전으로부터 잔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거주자들은 다른 입주민들이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던진 혁신안에 대해 최악의 혁신이 무리수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리그 5위인 광주FC가 이번 주 일요일 리그 2위 포항 스틸러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상대 전적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인 두 팀은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술을 펼치고 있어 이번 경기의 승패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은 영상으로 촬영돼 SNS에 유포까지 됐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책임을 미루거나 피해 학생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도리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2차 가해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앳된 모습의 두 남학생. 옆으로 웅크린 채 누워있는 한 여학생의 몸을 만집니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씨는 지난주 딸의 친구로부터 이 같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친구의 집에 모여 놀던 중 일어난 일인데 해당 영상은 이미 SNS에도 유포된 상태였습니다. 동영상을 본 순간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도 정말 하얘지고 막 왜 찍었니? 했더니 그냥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찍은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걸 인스타그램 그런 쪽으로 올렸냐 했더니 그 여자애는 참 뻔뻔하게도 심심해서 그랬다고. 그런데 가해 중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주동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밀었고 또 다른 학생과 부모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도리어 피해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ADHD 중에 자기 아이는 기억을 못하는 ADHD다. 또 그 현장에서는 상대방 두 가해자 중에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상대방 아들에게 넘겨 씌우려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고 학교를 가서 저희 딸을 오히려 무고죄, 허위유포죄로 학부에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떨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도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한전으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변압기 공용계약이 체결돼 있는 집합 건물은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이 체납되면 상가 전체에 단전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인데 목포한 오피스텔의 상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에 들어선 무한 남학 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거리지 않고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했는데 한전에서 단전 총지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81개 점포 가운데 1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두 사람이 2년 동안 전기요금 6,900여만 원을 연체한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계속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관리비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데 이게 잘린다고 단전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당황을 했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의 경우 건설사에서 한전과 변압기 공용 계약을 맺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한다면 모두 이 경우에 해당돼 요금을 냈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연체를 하면 단전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도 연체 사실을 상인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사태를 키웠습니다. 다행히 용역업체와 상인들이 연체금 일부를 납부해 1차 단전 조치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2차 단전 조치가 오는 20일로 예고돼 있어
상인들은 활지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요금을 연체한 상인에게만 단전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단 구성을 해서 관리소와 상인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항상 지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과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서도 선의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집합 건물 내 입점 상인들. 활지 규약을 만들고 활지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유사한 피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휩쓸고 간 광주 전남에 모두 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태풍 관련 피해 신고를 집계한 결과 오늘까지 광주에서 12건, 전남에서 6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손상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판 날아감 6건, 토사 유출과 주택 붕괴 등이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지자체가 복구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폭 80cm, 깊이 50c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해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북구청은 하수관로 누수로 토사가 쓸려나가 땅 꺼짐이 발생한 걸로 보고 아스콘을 투입해 임시 복구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물갈이 공천룰과 대의원제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놓고 조기 해산했습니다. 혁신위가 던진 혁신안에 최악의 혁신이 무리수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혁신위가 대의원 투표권을 무력화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혁신안을 던지자 예상됐던 당내 분란도 시작됐습니다. 당내 친문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민주주의 4.0은 성명서를 내고 당 조직 체계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혁신안이 발표됐다며 대의원제 무력화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중진들의 용퇴를 요구하는 혁신위의 의견에 대해 당내 원로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C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보복성으로 나를 물러나라고 한 것 같다며 혁신위 의견에 반발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도 혁신위의 혁신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혁신위의 그 결과는 솔직히 실망스럽지요. 국민의힘에서조차 민주당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역대 정당사 최악의 혁신이 민주당 사당화를 언급하며 혁신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와 그 계파의 당장력을 높이려는 개딸 권력의 제도화일 뿐입니다. 노인 비하 발언과 개인사 문제 등으로 논란을 키워왔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결국 3차 혁신안을 내놓고 조기 해산했습니다. 위기 속에 빠진 민주당의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당내 분란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지난 9일 순천에서 교통사고가 난 잼버리 참가자는 대원이 아닌 운영팀으로 확인됐는데도 안전주무부처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잼버리 정보비상대책반 간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위스 대원들이 왜 순천에 가게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해 사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리핑 뒤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스위스 대원들이 원래 당초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보고라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10대와 2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제 새벽 2시 10분쯤 자신의 SNS에 칼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광주 지역을 특정해 칼부림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로 10대 A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지난 9일 새벽 1시쯤 나주역에서 칼부림과 성범죄 등을 예고한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021년 광양시의 한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청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청 5급 공무원 B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측근이 소유한 땅을 주민센터 부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을 노리며 순항하고 있는 광주FC가 이번 주 일요일 리그 2위 포항 스틸러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붙어 서로 1승씩을 가져간 양 팀의 이번 대결은 K리그 최고 지략가로 꼽히는 광주 이정효 감독과 포항 김기동 감독의 맞대결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2위와 5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과 광주. 두 팀은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의존도는 낮지만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술을 펼치는 모습이 닮은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무쌍한 경기력을 지휘하는 두 감독. 광주의 이정효 감독과 포항의 김기동 감독은 K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감독은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지난 4월 8일 첫 대결에서는 포항이 2대0 완승을 거뒀지만 두 달 뒤 열린 재대결에서는 광주가 막강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4대2로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수비 조직력이 K리그에서는 제일 좋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역습에 대해서 또 역습이 상당히 또 좋거든요. 역습을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상위 스플릿 진출 여부에 따라 어쩌면 올 시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두 팀의 맞대결. 1승씩을 주고받은 뒤 펼쳐지는 양 팀의 외나무다리 대결에서 두 감독이 어떤 전술 대결을 펼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부가 감사원에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광주시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나주 빛고울 정신요양원 등에 235억 5천만 원의 국비 시비를 지원했으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광주시민 1,058명이 연설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안군이 온라인 쇼핑몰 신안 천사몰에서 신안 천일염을 1인당 2개씩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합니다. 신안군은 최근 긴 장마 이후 천일염 품귀 현상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 천사몰에서 천일염 10kg을 19,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에선 국내 천일염의 80%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운행될 여수에서 서울 수서행 전라선 SRT에 대한 예매와 발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라선 SRT는 여수 엑스포역에서 첫 출발해 수서역에 도착하며 하루 2회 왕복 총 4회 운행됩니다. 전라선 SRT 운행으로 여수와 순천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이동하려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계획 수립과 지원,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회장단도 성명서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기념식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북구 소녀상 평화인권추진위원회는 오늘 광주 북구청에서 기억, 미래, 함께 지키다 소녀상 6주년 기억식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정신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친화 우수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가 광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는 전국 권역별로 선정돼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대구, 부산, 성남에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광주와 용인에 추가로 혁신센터가 지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분리해 새롭게 개원하는 광주연구원 원장 인사청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명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고 광주연구원에 대한 운영과 혁신 방안, 연구사업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는 등 본격적인 인사청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2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분야별 공무원 책임제 운영과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위생관리 대책 그리고 안전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매주 수요일을 수산물 데이로 지정해 구내 식당과 가정에서 수산물 먹기에 동참하고 전 구성원들의 수산시장과 횟집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명절에는 공직자 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